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현대불교 문인협회는 창작 활동을 펼치는 문인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와 상관없이 현대불교 문학상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제25회 현대불교 문학상 수상자로 문학 부분의 이승희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이승희 시인의 시가 감싸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연민과 슬픔은 스스로를 낮춰 연꽃 봉오리를 드러내는 연잎 같다라는 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이승희 시인을 모시고 수상작인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 시집의 탄생 배경과 수행적 글쓰기 세계에 대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 지대방 시즌 3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인사가 간단해서 좋네요. 네. 우선 현대불교 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학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무척 놀라셨다고 들었는데요. 수상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문학상은 뭐 받아보기도 했고요. 뭐 받으면서 이제 너무 항상 상을 받는 일은 작가로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요. 이제 앞에 이제 현대불교라는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던 것은 그런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쓸 때 어떤 불교적인 색채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것을 의도하고 시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시군요. 보통의 경우가 이제 그런데 저 역시 그랬는데 그 현대불교 문학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이제 불교라는 것을 제가 뭐 종교적으로 공부하거나 뭐 그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은 또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학적 글쓰기와 불교적 세계관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이제 놀라움이 조금 가신 상태입니다. 수상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보니까 수상 작품이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시적 감수성을 좀 떠나서 여쭈어 보자면 작약이 물속에서 피는 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이제 작약이 물속에서 피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문학적 비유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할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물속이라는 공간을 떠올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시 속에서 저의 문학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실 세계에 조금 어려움, 절망, 슬픔이 있을 때 그나마 제 마음의 어떤 내면의 마음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곳 저는 이제 그것을 약간 물속이라는 공간으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속이라는 세계를 가져오게 됐고요. 작약은 이제 제가 그 식물에 대한 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요. 또 작약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비유로서
자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돌아보면 다양한 자연이 있잖아요. 네네. 숲속도 있고 나무 아래도 있고, 그런데 작가님은 물속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선택을 하셨군요. 네. 이 물의 수용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의 포용성,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표제만 읽어도 이 물속을 오래도록 가만히 들여다보는 어떤 화자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물이 일렁이다가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일렁임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 속에 화자가 떠오르는 느낌인데요. 네. 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시는 네. 메시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메시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네. 특별히 이제 이게 문자화돼서 쓰여지면 네. 사실 이제 읽는 분께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비유적으로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네. 것을 독자분들께서 좋은 눈으로 네.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너무 그런가 싶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처음에 산속으로 출가를 했거든요. 산속에 네. 있는 사찰로. 네. 근데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데 시가 돼요. 그때 제가 좀 끄적거려 놓을 걸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됩니다만은 흘러가는 구름을 봐도, 스쳐가는 바람을 느껴도, 흘러가는 또 물을 바라봐도 계곡에 얼마나 물이 맑습니까? 그런 것들이 봄에 그 두꺼운 나무의 표피를 뚫고 나오는 그 새순, 네, 그 힘, 그런 걸 느낄 때 그냥 그게 산에 이렇게 살다 보면 시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시인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글을 쓰다 보면 문득 그게 글로, 마음에서 느끼는 게 글로 옮겨지는 건데, 작가님들이 내가 이 시를 써가지고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가장 큰 영감을 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한국 시에서 이거는 조금 외람될 수도 있는데 한국 시에서 좀 환상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은 한국 시 안에서 환상성에 대한 정의나 담론이 정리가 된 게 없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제 시 속에 좀 환상성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물속이라는 게 아까 의미적으로는 어떤 제 내면의 어떤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현실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좀 물속이라는 초현실의 공간으로 좀 옮겨 놓으면 어떨까라는 네. 고민이 이제 문학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반려식물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즘 현대에 들어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반려동물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네. 그 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식물이 조금 더 제 성정에는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식물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공간에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비유로서의 그 식물을 가져가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글로 옮겨지군요. 네. 네, 아름다운 시로 탄생이 되고 이 작품 자기야금 물속에서 더 환한데 안에서 스스로 가장 아끼는 어떤 문장 내지는 또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까요? 다 빛나지만 네. 네. 글을 쓰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아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이나 최고라는 네.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사람이니까 애착이 네. 가는 구절이나 문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잠깐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어떤 마음에 대하여라는 시 중에 있는 귀절인데요. 네.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의 연꽃은 연꽃이 아니고 모란은 모란이 아니고 복숭아는 복숭아가 아니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와야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지나가야 하는 것. 요 문장을 제가 네.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를 지나가야 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이제 네. 그 물속이라는 공간이 어떤 제 네. 그 내면의 어떤 그 슬픔의 정서들이 뭐 살고 있는 모여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공간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절망이든 뭐 슬픔이든 정직하게 그것을 겪어서 네. 관통을 할 때에만 네. 거기서부터 정말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부터 걸어 나와야 한다. 네. 그리고 나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문장을 네.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문장에 딱 꽂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나 네. 내적인 문제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럴 때 감정에 매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늘 거기에 아픔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하는 네.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 앞으로도 앞으로 제가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가 느끼는 이런 느낌처럼 우리 작가님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 자기야금 물속에서 더 환한데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위로를 받고 또 내지는 혹은 성찰을 느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까? 또 우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닙니다. 네. 그 문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네. 그것은 아마도 그 문학 작품에서 하는 말이 당신만 아프거나 당신만 슬픈 것이 아니고 네. 나 역시 그러하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다라는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렇죠. 독자들이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아픔을 객관화하면서 네.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것, 그것이 네. 문학이 줄 수 있는 위로나 성찰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요즘 그 줌으로 요즘 뭐 만나갖고 대면해가지고 뭐 독서 모임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줌으로 또 이 네. 모임도 중요하더라고요. 불자님들하고 함께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제가 내 마음의 한 줄 밑줄이었어요. 네. 그걸 서로 나누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분량을 읽는데 읽는 그 독자들마다 내 마음의 밑줄 한 줄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네,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은 어떤 그 한 줄에 마음이 가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분야에 마음이 가고 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들은 작가님들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자님들이 이제 생각을 글로 옮겨놓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더라.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활 속으로 옮겨왔을 때 네. 상당히 그 위로가 되고 자기를 견디어가는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작가님들이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은 글쓰기만큼이나 또 좋아하는 게 애정을 쏟는 대상이 네. 식물이라고 아, 예, 앞서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번에 작품 작약도 그렇고 또 작가님의 작품에는 식물이 자주 등장을 네, 해요. 그렇습니다. 식물을 잘 키워내려고 이사까지 예. 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물에 또 필이 꽂히셔가지고 이사까지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환경의 차이겠지만요. 네. 어쩐지 자꾸 식물이 늘 죽어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식물이 죽어 나가는 집에서 사람이 살아도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식물이 제가 생각할 때 식물은 정말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생명인데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저도 여기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어쨌든 좀 어렵게 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식물을 반려식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뭐 식물은 정말로 그 뭔가 늘 말이 없고 네. 되게 수동적인 것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그 은밀하고 고요함 속에 네. 보이지 않는 치열함을 갖고 오히려 더 생명적으로 활발한 아이들이 네. 식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물들을 보고 있고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 역시 위로를 받고 네. 식물 역시 저와의 어떤 생활 속에서 네. 제가 이제 어쨌든 물도 주고 돌봐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좋은 반려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반려식물 중에 네. 요즘 시기에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네. 어떤 식물 친구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 노지에서 겨울을 날 수 없는 아이들은 항상 네. 이제 실내로 들여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그래서 되죠. 네. 지난주에 한번 마당에 있던 이제 식물들을 안으로 다 들였는데요. 네. 보통 겨울에 식물들은 이제 성장하는 걸 멈춥니다. 네. 성장을 멈추고 이제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를 최소한으로 덜어내고 네. 정말 딱 살아있을 정도의 힘만 남겨둔 채 겨울을 네. 견디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 꽃기린이라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꽃기린. 네, 네. 이 녀석은 요새 이제 자꾸 꽃을 피우고 있고요. 네. 또 늘 제가 그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 이제 몬스테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예. 이 녀석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뭐 네. ip사귀가 막 코끼리 귀만큼 이렇게 크고. 크게 잘 네. 자라고 있어서 예. 그 아이들이 아주 요즘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꽃기린이 계속 꽃을 피우는 이유는 그만큼 작가님 애정이 넘치는 모양입니다. 네. 꽃기린과 그 몬스테라.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애정하는 식물이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애정하는 식물은 사실은 이제 꽃기린이나 몬스테라는 아니고요. 네. 요즘 이제 그 녀석들이 되게 예뻐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작약하고 백합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 가끔 식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물 좋아하세요? 어떤 꽃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식물을 좋아해요라고 말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그 이유들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네. 그 식물의 어떤 그 꽃이나 식물의 모양이 예쁘고 색깔이 예뻐서도 예. 있지만 예. 그보다는 그것과의 어떤 함께 얽혀 있는 기억, 네. 추억, 인연 그렇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런 식물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 백합이나 작약 같은 경우 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네.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집 앞 마당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꽃을 자약하고 심으셨구나. 백합을 네. 가득 심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꽃밭을 그렇게 잘 네, 키우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집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한때가 그 백합과 자기야의 이미지랑 겹쳐서 늘 제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 또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죠? 네, 뭐 꽃이 이쁜 것도 있지만 네. 작약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백합은 또 향기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백합에 대한 그런 인연도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딸아이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딸아이들 때문에 꽃을 많이 심으셨어요. 네. 저도 엄청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꽃을 그렇게 가지가지 꽃을 심어요. 그런데 기중에 또 당신이 이사를 하면서 목련, 그 백목련 예, 예. 나무를 심으셨어요. 오, 예. 지금은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형제들이 그 목련 나무를 아버지 나무라고 해요. 아, 예. 지금도 가면 아이들이 다 모이면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연 있는 네. 내 꽃들은 맞습니다. 그 뭐랄까 여러 가지 다른 꽃들보다는 네, 애정이 맞습니다. 가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에게도 그런 꽃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 이제 심정적 불교도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작품에서도 내용을 보면은 뭐 연민이나 무상, 관조 뭐 이런 불교적 정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의도된 것은 아닐 테지만 그렇습니다. 혹은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예,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딱 뭐 불자 이렇게 딱 규정 짓지 않고도 네. 집에 늘 부처님 불상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아버님께서 막 종교적으로 불교도다 이러고 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면 또 사과 꼬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늘 그냥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네. 봤던 것 같고요. 네.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러실 때 네. 찾으시고 간센무살하시고. 네. 근데 아버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도는 아니셨는데도 네. 그냥 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아버님한테 가까이 있었고요. 그냥 생활 불자예요. 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절에 1년에 몇 번 안 가시잖아요. 초파일이나 가실까 말까. 그러고 뭐 우리 시골도 그래요. 할머니도 그랬고. 네. 그렇지만 정성은 네. 지금 현대인들보다 더 지극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나셨네요. 저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항상 같이 했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동목이 무엇이냐 혹시 네.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그 측은지심을 말을 네. 하거든요. 네. 어떤 대상이든 어떤 생명이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의 진짜 본질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네.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살아가는 세계가 네.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로 이 세계는 되게 절망의 세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절망의 세계 속에서 그러면 나라는 개인이 나로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설 수 있을까? 시를 쓰는 작업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작업이 시 쓰는 작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불교적인 수행은 잘 모르고 해본 적도 없지만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은 어떤 불교적인 세계관도 네. 조금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가 네. 자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간습이나 우리의 모든 사상 속에 네. 자기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이 스며 있는 네.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절에 몇 번 안 가도 나는 불자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불자니까 나도 그냥 불자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그래도 생각을 글로서 옮겨야 되니까 네. 보통 사람, 작가가 아닌 분들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생활을 관찰하고 자기 생각을 네. 관조하고 네. 이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또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지요. 네. 뭐 없이 살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다 그 가가호호 문을 열어보면 다 고단한 일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살아갈 때 삶이 힘들 때 의지하는 어떤 수행법이나 또 내지는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어쨌든 이제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좀 힘겹게 느껴지고 그럴 때에도 저는 시를 쓰면서 그냥 다 극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를 쓴다라는 게 이제 어떤 문장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도대체 왜 슬플까? 나는 이 세계에서 왜 소외됐고, 왜 단절돼 있고, 왜 나는 지금 아파야 되지? 나를 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는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어떤 절망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 절망은 무엇이고, 그 슬픔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관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어떤 절망이든 어떤 슬픔이든 이런 것들이 객관화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피해가면 이것은 끝내 남아있는 아픔이지만 네. 얘를 관통을 해 나가면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네. 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이고 네. 글 쓰는 게 작가님만의 수행 방법이시고요. 예,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행 방법을 수행 방법을 잘 실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승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2025년 현대불교문학상 문학부분 수상작인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의 저자이시죠. 우리 이승희 시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AR에서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격려와 후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께 조금 구태의연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시인의 꿈을 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 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예, 예. 시인의 삶이란 그렇게 넉넉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꿈을 꾸게 되셨을까 싶습니다. 그럼 불교적인 세계가 제게 이제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온 네. 것처럼 시도 사실은 이제 쓰기부터 따지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주 어릴 때인데 네. 그 저희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로 네. 시인 선생님께서 처음 전근을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겨울방학 숙제 아이들이 낸 글짓기를 보고 그 중에 이제 몇 명을 뽑아서 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오늘부터 너희들은 글짓기 반이야. 네. 오늘부터 남아서 글을 짓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예반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동시를 쓰면서도 시에 대한 개념이 뭐 정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고등학교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시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네.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인이 된 걸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시를 안 썼으면 어땠을까? 네.
안 썼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아찔한 면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뭔가 어떤 삶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 그 상황들을 건너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왔었을까? 네. 과연 넘어올 수 있었을까? 네. 오히려 이런 걱정이 사실 많이 들 정도로 네. 저는 이제 시를 안 쓰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너무나 뭐 천생 작가시네요. 시로 인해서 그러면 삶이 그래도 고단한 것도 견뎌낼 네. 수 있고 내 삶은 좀 더 충만하다. 네. 이렇게 봐도 네,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복이 많으십니다. 아, 시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예민한 감각이 짐이 될 때도 있고 선물일 네, 때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가님에게는 짐입니까? 선물입니까? 저는 그 동시에 짐이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시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시인은 가장 먼저 울고 네. 가장 늦게까지 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가장 먼저 운다라는 게 저는 예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든 어떤 슬픔을 감지하는 느낌에서든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예술 쪽에 문학을 포함해서 예술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예민함이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는 조금 과장됨으로 나타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만큼 아픈데 15만큼 아프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네. 저는 이제 과장이 아니고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서 보면 남들이 10만큼 아플 때 저는 15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하나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떠면은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면 또 반대로 그러한 상황을 시를 통해서 지나왔을 때, 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놓여놨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은 이건 어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죠.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짐이자 뭐랄까요, 너무 큰 선물. 네,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요즘은 도서관에서 이 시 네네. 창작 교실을 진행하고 계시고 네네. 또 예고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등 제자 양성에 네. 요즘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문학을 시작하거나 또 수행적 글쓰기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 어떤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네.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문학을 하고 시를 쓰는 일이 이렇게 돈이 되거나 빛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나 보이지는 않는다고 이번에 생각을. 문학상 받으셨는데 빛났잖아요. 네. 참 고단함이 오히려 더 큰 부분도 사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를 쓰는 일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죽을 때까지 써도 아마 그 답을 찾지는 못할 거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더라도 끝까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살아내는 게 네.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를 쓰거나 문학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나 자신을 단련시키고 이 세계에서 진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막상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실제 창작을 하고 그 고통도 느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치열한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때론 수행자들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그 치열한 수행 속에서 피워내는 그 시 한 구절 네. 또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은 특히 뭐 지금은 열반하셨습니다마는 법정 스님께서는 참 쉬운 언어로 네. 대중들에게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른께서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남아있는 인생의 장고를 네, 얼마나 내 인생의 장고가 남았나 체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점검해야 된다. 네. 그늘 작가님은 그걸 점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치열한 수행이 어느 날 정말 또 좋은 작품으로 깨달음으로 승화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혹시 구상 중인 작품이나 뭐 향후 작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들려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또 궁금합니다. 작가님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실까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약간 물속의 세계를 가져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적인 환상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시집 속에서 그러한 고민이 녹여 있는 작품들은 전체는 네. 아니고요. 한 네. 열 몇 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시집에서는 시집 전체를 어떻게 하면 환상성이 느껴지는 한국시에서의 어떤 저만의 어떤 고유성이 살아있는 그런 네. 환상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요즘 작업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님 말씀대로 간혹 제 시가 이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에세이집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좀 에세이를 통해서 그 저의 세계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에세이가 기대가 됩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식물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 신변 잡기가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생활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고요. 네. 예민하게 고민하시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좋은 작품 쓰기 위해서는 또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때로는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수용하고 그렇게 또 글을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제안 드리면서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작품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승희 시인과 말씀 나누며 작약처럼 고요하고도 깊은 빛을 품은 작가님의 문학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불교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범서 불자님, 이호순 불자님, 그리고 조희숙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나는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